네, 여기는 지금 강원도 한계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계령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밖으로는 화면 속의 한결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둘 다 화면이군요. 오, 역시 한기령답게 바람이 세네요. 네, 여기는 설악산입니다. 그리고 한계령. 바람이 세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네요. 여기는 한계령 최상단 한계령 휴게소입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당연히 올 수가 없었죠.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한번 의식 공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저기 바위덩어리 그냥 낭떠러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왔었지만 여기에 오면 처음에 왔을 때 기분이 확 트이다가 한계령에 오면 조금만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약간 이게 높은 데 있어서 그런지 이게 왠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거구나가 뭐냐고요? 자, 이걸 조금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기 한계령, 보통 이 강원도, 이게 북한하고 가까운 강원도 이 설악산 일대부터 해가지고 태백산 일대 그 중간중간에는 협곡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비밀 병기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여기가 비밀 병기를 감추기 아주 좋은 지형이죠. 누가 봐도 이런 협곡 밑에다가 벙커를 지으면 핵이 떨어져도 끄떡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고요? 보통 예전에 이런 옛날 위키드 무슨 위키드인가 무슨 비밀 폭로 옛날 단체들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위키드 같은 그런 비밀 폭로 단체들이 어디에 가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군사 시설 가면 어떤 건지. 특히 위키드 같은 경우는 외계인 관련
아니면 핵이나 이건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시설 거기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그쪽 기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사람한테 무슨 이게 초음파 같은 무슨 빔 같은 거를 쏜대요. 빛은 아니고 무슨 음파 같은 걸 쏜대요. 그럼 그 음파를 갖다가 이게 그냥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총으로 맞추듯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항상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게 초음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인간이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뭐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저기 하냐면 이런 군 시설이나 사람이 민간인이 이게 들어올 수 없게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저기 이런 데가 설치를 해놓고 쏴요. 그러면 동물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인간도 그렇고 그걸 이게 몸으로나 이게 듣잖아요. 근데 귀로는 그게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그게 무의식은 그걸 듣는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여기에 오면 원지 어떤 산에 가면 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저기 호랑이가 막 나타날 것 같은 뭐 그런 두려움에 막 떨게 돼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나중에 저기 무기 시스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약하게 쏘면 동물이나 동물들도 접근을 못 하고 인간들도 이렇게 민간인들이 오면 막 굉장히 두려운 그게 뭐냐 마음이 일어난대요 안에서. 그게 이제 이게 무슨 진동으로 해가지고 무슨 불안하게 하는 그런 초음파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귀로는 못 듣는데요. 근데 몸은 그걸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움에 좀 빠지고 왠지 여기에서 내가 빨리 탈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사람들은 거길 떠나게 돼요. 거길 다음부터 거기 이상하다고 가지 말라고. 보통 이제 이런 군 연구 시설이나 무슨 비밀 이런 무기가 이제 숨겨져 있는 무슨 그런 데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부터 가끔가다 여기를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한계령이라는 여기가 한계령이에요 지금. 근데 한계령에 오면 한계령 노래를 한 번씩 제가 듣다 보면 저 산은 나를 오지 마라 내려가라 마치 이 한계령 이 산이 사람을 마치 이게 쫓아보낸 듯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양희은 가수가 이거 부르던데 왜 작사 작곡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적었을까 좀 의문감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왠지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좀 약간 있으면 왠지 좀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나중에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게 그 마음이 없어져. 근데 올 때마다 몇 번 올 때마다 여기 느껴지더라고 그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일대에 이제 군시설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비밀 군시설이 많으니까 요게 그 빔 같은 거를 이게 쏘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같은 빔으로. 그러면 사람이 여기를 빨리 두려움이 올라오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온대요. 여기가 관광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제 민간 여기 강원도 쪽에서 관광 시설을 만들었지만 군에서는 여기가 사람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그거구나 제가 이제 그걸 알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강원도를 어디 가다 보면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어디 가면 예전에 협곡 따라 이상하게 미로 따라가 미로처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길 따랐는데 안에 큰 길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시설도 있는데 그 느낌이 그때도 거기서 왔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사람의 무의식을 두렵게 만드는 무슨 이게 초음파가 이건가 보나.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설들 한번 제 몸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높으니까 그냥 낮은 데 오니까 이게 내가 무서워서 저거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올 때마다 뭔가 이게 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뭔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근데 어느 일정한 지역만 가면 그런 거야.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계령에 온 이유가 여기가 뭐에 좋냐면 사람의 여기가 높은 지형이기도 하고 여기가 다 저기 바위하고 절벽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풍수적으로 어떻냐면요. 수행 입장으로 봤을 때 요런 저기 보시면 여기 절벽 밑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환경의식이 돼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시장통 안에 있을 때와 아니면 숲속 안에 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런 암벽 같은 여기를 보겠다. 이런 암벽 같은 데다가 암자를 많이 져요. 이게 예전에는 저 바위 틈 사이에다가 토굴 같은 거를 짓고 거기서 수행을 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실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다 뒤져요. 잘못하면. 선도 쪽에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는 수행을 해요. 여기 선도가 저기 사람이 그 당시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오다가 죽어. 여기가 겁나게 높기 때문에. 그럼 이게 밑에 어디 보면 지역명이 암자나 담자로 끝나는 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저기 암벽 같은 게 많아요. 암이 뭐냐면 암석할 때 암, 담이 뭐냐면 담석할 때 담. 요거예요. 그냥 돌덩이, 큰 돌덩이. 이걸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를 짓는 그거를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암자라고 많이 하죠. 보통 암석 같은 데다가 선도에서도 이걸 다 선도 쪽에서 넘은 것 같은데 보통 요런데 여기서는 참고로 예전에 선도에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그런 수행을 하기가 딱 좋아요. 저런 높은 데다가 그냥 토굴가리나 계집 같은 거 하나 져놓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이게 암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환경 의식의 그 간섭으로부터 많이 이게 자유로워지고요.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있으면 애고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넙죽 그냥 도망가 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이게 끌어오는 번뇌와 관념 그리고 이 애고들의 반란을 잠재우는데 참 좋은 이게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제가 관악산에 있는 암자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딱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서울 쪽 이게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주변이 다 암자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람도 세고. 거기에 가만히 있잖아요. 생각이 그냥 끊어져요. 그냥 일반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도 거기 가면 생각이 끊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안에서 막 이제 번뇌가 막 끌어올라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걱정하고 끌어오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화하고 약간 멍 때리는 기분이랄까? 멍도 아무나 못 때려요. 그것도 이게 안에서 애고들이 막 이거 생각을 올리면 그 애고에 그 끄달림에 끌려가요. 근데 이런 암벽 같은 데 위에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터득을 했냐면 옛날에 제가 아팠을 때 하도 생각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자기가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의해서 끄달려 가지고 생각의 노예가 된 걸 몰라요.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니까 정신과를 갈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생각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약도 처방도 받긴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최고 많이 쓰던 방법이 이런 문수봉이나 이제 북한산이나 제방을 문수봉하고 형제봉 그리고 호경암 여기가 다 암석으로 돼 있어요. 특히 형제봉 쪽에 아우봉이라고 그쪽 완전 암석 덩어리거든요. 그 위에서 그냥 근처가 다 암석 덩어리인데 가만히 이렇게 위에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냥 절벽이에요. 떨어져 뒤져. 이제 그런 데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들이 이게 거의 이제 평소에 생각에 100만큼 올라왔으면 생각이 거의 10분의 1만큼 10만큼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편해지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산을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일반인들도 자기가 생각에 그 홍수 속에서 이게 자기가 이게 휩싸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숙소에서 살다가 이런 암자 같은데 높은 데 가면 암 높고 이렇게 이런 절벽으로 된 암자 같은 데 있잖아. 이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냥 좀 편해. 약간 불안한 감도 있지만 좀 편해, 다른 면으로. 왜냐면 에고의 그 생각들이 얘네들이 두려우니까 도망가. 이게 어디로 이게 얘네들이 숨어가지고 생각을 옛날처럼 평소처럼 이게 안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생각의 평소에 생각의 노예. 이게 무의식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의식의 영향을 뭐 99%를 받는다고 하잖아, 심리학에서도. 뇌의식은 그 중에 1%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선택하는 데는 행동을 이끌었는데 1%도 이걸 못 한다고. 뇌의식이 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그냥 착각을 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다가 원래 제가 관악산 그쪽에서 이거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가 딱 좋더라고요. 관악산 그 암자 자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거기 갔으면 좋은데, 제가 기회가 가면 한 가고 싶은데 높은 산을 제가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뛰어나거든요. 그 수행을 하기에 에고의 생각의 반란을 잠재우는데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괜찮고, 이런데 이러는데 암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 주변의 환경 의식과 그리고 영향을 덜 받고 최대한 나의 무의식, 나의 관념을 보려면, 나의 에고를 발견하려면 이런 데서 오면 그게 발견이 바로 돼요. 그 옛날에 선도 쪽에서는 이런 절벽 같은데 중턱에서 땅굴 하나 파놓고 거기서 막 길게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뒤져요, 진짜로. 옛날에 어몽길 등산가 옛날 그 양반 했던 거, 이 양반은 이런 수직 절벽으로, 뭐 히말라야 같은 수직 절벽, 여기보다 더 수직 절벽이죠. 막 며칠 동안 수직 절벽 계속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데 있으면 중간에 이상하게 저수벽 절벽에다 텐트를 치고 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절벽에다가 뭐 박아가지고 저건데, 그러면 거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정말 편하다고 옛날에 한번 하던 그 인터뷰하던 장면이 생각나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런 수직절벽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에고들이 이게 무서워서 이게 생각에 간섭을 못해, 얘네들이.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암자의 원리예요. 암자가 이제 암석할 때 이게 다 암석이잖아요. 이게 암석에서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잘 안 올라오고 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수직 절벽까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집착 같은 게 다 끊어져요, 쉽게. 집착을 끊고 싶다고 쉽게 안 끊어지거든요. 자기가 끊으려고 그게 노력을 해도. 그럼 이런 환경적인 걸 응용을 하면 그 집착을 쉽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자의 원리를 한번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수직절벽이에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나중에 수행을 하면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수직절벽에다가 제가 독학원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홀로독하고 대각할 때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하거든요. 홀로 대각을 한다 해서 독각원. 그 원은 이제 무슨 원장할 때 무슨 원 그거고, 이제 독각원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혼자만 살 수 있게. 예전에 보니까 알프스 산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수직 절벽에다가 한 2층짜리 조그마한 무슨 거기 이 집을 하나 놓고 거기 뭐 하루 렌트비가 겁나게 비싸더라고. 거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걸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많이 생각해서, 여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를 다 돌아봤는데 독학원을 만들기가 여기가 진짜 좋아요. 그럼 어디다 만드냐? 지금 제일 좋은, 여기 딱 보이는 데가 있네요. 여기 수직 절벽 중간에다가 땅굴은 이제 옛날 방식이고, 여기다가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한 2평 내지 3평짜리 조그마한 방을 그 집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수행을 시키면 그 환경적인 거를 그 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혜택을. 그래서 한번 제가 때가 돼서 한번 요런 것도 한번 제가 했습니다. 한번 때가 되면 그 관악산 터가 딱 좋더라고, 독학을 하기에. 그 암자 자리로서는.
암자자기보다 수직 절벽이 있고 폭포수가 있고 여러 자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밑을 내려다 보면 무섭잖아요. 사람이 높은 데 있어 밑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애구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구들을 떨쳐내기에 딱 좋은 이게 여기 수행터예요 여기가. 근데 역사적으로 해서 저기 누가 수행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여기를.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선도인들이 여기를 왔으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자, 저기 밑에 있는데 이제 저기 암자 자리 비슷한 데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요만한 여기보다 더 뛰어난 자리는 없은 것 같아요. 저기서 꼭대기에서도 만들어도 괜찮고 저기 꼭대기에다 만들면 저기 있잖아요. 자 꼭대기 위에다 만들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게 지구는 자기장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흘러요. 그걸 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저기 마치 저 번개가 여기서 따랑 하면 제일 높은데 이게 탁 치자면 번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제일 높은데에 피레침 같은 데로 먼저 떨어지게 돼요. 이제 그걸 갖다 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신병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해야 돼. 그럼 저 꼭대기 있는 데다가 그걸 달지 않은 저희 도인들이 하면 이쪽의 기운도 많이 바뀌고 스스로 이제 저기 기운 터득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이거를 따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저기 제한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암자 독하고 암자 자리로서는 여기만큼 좋은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명이 발달이 안 돼서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오다가 죽어요. 근데 지금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게 한계령에서 이게 암자 강의와 이게 의식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